자, 예치 권고 제도로 가볼까요? 예치 교재 155페이지 그죠? 교재 155페이지입니다.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그 타이틀에 대한 모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선 중개 사무소에서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을 하면 매도인한테 매수인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주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잔금을 줄 때 매도인은 뭡니까? 등기전 서류, 인감을 떼어가지고 이때 법무사 직원 한 명 상주에 있겠죠. 그 동시이행 관계로 등기치고, 그죠? 그런 거 알겠나?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하는 것이 우리가 예치 권고제다. 이때 우리가 뭐냐 하면은 매도인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도 자기가 매매했는 물건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소위 말해서 매도인이 이중매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 그죠? 이중매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 이때 우리가 매수인이, 즉 제1매수인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될 수 있잖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등기에 우리 권리는 등기부에 접수한 순서입니까? 아니면 계약의 원인이 우선입니까? 그 등기부에 접수한 순서지 계약의 원인이 우선이 아니잖아. 그래서 뭡니까? 제1매수인은 뭡니까? 위기에 봉착되고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이중매매 문제 예방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인한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세 개 중에 뭐 다를 안 주든지 한 개 주고 한 개 안 주든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권고사항입니다. 일정 기간 등에 안 주고 매도인한테, 그자 일정 기간 등에 예치해 가지고 매도인의 등기전 서류, 매수인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다 준비됐을 때 그때 매도인이 돈을 가져가고 매수인은 등기를 땡겨오면은 뭐는 보장되노? 거래의 안전은 보장되겠지. 그 취지야. 큰 틀 잡히죠. 돈을 어디에 맡기느냐, 뭐 누구 이름 맡기느냐, 얼마 동안 맡기느냐,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하나 나온다 이 말입니다. 큰 컨셉 잡히죠. 민법에는 뭐다? 가등기 제도, 우리가 학계는 에스코로 들어봤죠. 그 제도의 같은 명령어인데 중개법은 예치 권고 제도, 그리고 민법에는 가등기 제도, 그러니까 계로는 에스코로 제도. 뭐 고려 보시면 가장 무리 없을 거야. 자 볼까요? 교재 155페이지입니다. 1번 이 법상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계공사는 줄칠까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 맞네, 그죠? 인정하는 경우 중개가, 이거 참 사단 넘어가겠다.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맞나? 왜 틀렸노? 거래계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그렇지요. 1번 같은 경우 이거야. 이건 지금 남은 잘 뺏겼는데 1번 예치 권고 제도의 기간입니다. 예치 권고 제도의 기간은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중개 완성 시가 아니단 말이야. 중개 완성 시가 아니고 중개 완성 시가 아니고 뭡니까? 계약의 이행 완료 시입니다. 계약의 뭐다? 이행 완료 시까지입니다. 계약의 이행 완료 시까지지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 시 하면 이게 무슨 말이고? 계약서 작성까지가 중개 완성이야. 속된 말로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그때서야 예치 권고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자? 어디에 맡길까 안 맡길까 그때서야 이 제도를 실시할까 말까 나오는데 그때 뭐다? 계약이 예치 권고 제도가 끝이다 하면 말이 안 맞지, 그죠? 그래서 말장난입니다. 계약의 이행 완료 시, 쉽게 말해 잔금 때까지 그자? 또는 뭐다? 등기 전까지 그래야 맞겠지, 그자? 됐고 1번 틀립니다. 2번 계공사가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한 경우 거래 당사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고 우리 조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의뢰인은 계공에게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조문 없지만도 만약에 전제를 해가지고 의뢰인이 계공한테 예치 권고 제도 실시를 권유했을 때 계공은 거부해도 위반 아닙니다.
김 사장 내가 막말로 매도인한테 양해를 구했다. 좋대 말고 매수인이 하자 하겠지, 그자? 매도인 양해를 구했으니까 김 사장이 좀 이래 어디 예치할지 알아봐도 이래 하더라도 뭐다 개공이 아이고 마마마 난 그건 잘 모릅니다. 이래도 중개사법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법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 현장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누가 계약하겠노, 그자? 절대 이런 건 말로 딱 꺼내지 마시소 이거.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가 있다. 맞나? 있나 없나? 안 되지, 그죠? 1번에 3번 같은 케이스입니다. 1번에 3번 같은 경우 예치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개공사 이름으로 되나 안 되나? 개공사 이름으로도 되고, 또는 뭡니까? 우리가 은행법상의 은행, 공제, 신탁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그렇죠. 최신간서, 그리고 부동산 관리 전문회사, 그죠? 부동산 관리 전문회사, 야들의 이름으로 된다 이 말이야. 일단 공제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이게 뭐고? 협회야, 협회. 협회의 이름으로는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은행법상의 은행, 그죠? 근데 중요하지만 개공의 이름으로는 되지만 거래 당사자라든지 우리가 고용인의 명의로는 되나 안 되나? 거래 당사자라든지 고용인의 명의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거래 당사자라든지 고용인의 명의로는 안 된다. 오케이? 거래 당사라든지 고용인의 명의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됐고 4번 이 법에 의해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간에 모두 포함된다. 맞나? 우리가 여기서 봐도 예치 명의자 했고 그러면 예치 기간 하면 되겠네. 예치 기간. 예치 기간은 어딥니까? 금융기관. 그죠? 예치 기간은 뭐다? 금융기관, 공제, 신탁회사 등입니다. 금융기관, 공제, 신탁회사 등입니다. 예치기간에는 금융기관, 공제, 신탁회사 등이야. 뭐 먼저 하겠죠? 금융기관, 공제, 신탁회사 등이야. 등이라면 더 있나? 이게 다가 더 있지, 그죠? 이때로 금융기관은 뭐라 해서 우리가 최신간서나 보험회사는 제외가 포함이가. 최신간서나 보험회사는 포함입니다. 금융기관, 공제, 신탁회사 등인데 우리가 최신간서나 보험회사는 포함이단 말이 그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최신간서나 보험회사는 포함이단 말이 그 말이야. 큰 무리 없이 되겠죠? 그러면 4번은 맞는 말입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간에 모두 포함된다. 그죠? 그리고 그럼 뭐고? 뭡니까? 그러면 공제사업자 이거는 뭐단 말이요?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간 다 속한다. 그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개공사가 예치 명의자가 된 경우 개공사는 거래 당사의 동의 없이 예치된 계약금을 인출할 수 있다. 말이 안 맞지, 그죠? 없습니다. 그래 일단 보시고 2번 옳은 것은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이행의 보장제도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를 않는다. 얼마든지 됩니다. 임대차도 그죠? 이것도 충분히 됩니다. 왜? 이것도 어차피 뭔가 돈이 넘어가는 거니까 전부 다 예치할 수는 다 있습니다. 막말로 그 임차인이 거기에 명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죠? 거기에 점유할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또 확실하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겠죠. 계약금과 중도금은 예치할 수 있으나 잔금은 틀렸습니다. 잔금도 예치 대상 금액에 속합니다. 한 6년 전까지만 잔금이 사실은 빠졌습니다. 잔금들은 등기해버리니까 예치에 의미가 없잖아. 근데 아마 요즘 워낙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또 해지를 설정서를 였다 하더라도 3, 4일 뒤에
등기부에 표시나니까 그자 그런 기간 동안에도 막말로 또 뭡니까 매수인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당할 수 있다 봐가지고 잔금도 뭐다 예치 대상 금액에 포함시킵니다. 잔금도 예치 대상 금액에 포함시킵니다. 세 번째,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을 예치하는 경우 거래 당사는 뭐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얼마든지 됩니다. 해지. 한번 예치 권고료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뭐다? 중도에 얼마든지 인출이 된다. 해지가 된다든지 됩니다. 계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계공사는 계약금 등을 사무소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예금 통장에 예치할 수가 없다. 맞나 안 맞나? 맞습니다. 오히려 자기 통장과 분리하여 관리되어져야 될 의무를 부과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치할 수 없다가 오히려 맞는 겁니다. 요거는 요래 한번 접근해 볼까요? 2번에 4번 같은 케이스는 2번에 4번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냐 하면은 계공의 그자 계공의 명의로 예치시입니다. 계공의 명의로 그자 계공의 명의로 예치시에는 의무 아닌 의무가 세 가지가 부과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공의 명의로 예치시는 뭡니까? 자기 통장과 분리, 자기 통장과 분리하여 관리돼야 되고, 그리고 뭐다? 지급 보장. 자기 통장과 분리, 지급 보장. 그리고 뭡니까? 실비 약정입니다. 자기 통장과 분리한다고 하면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예치 권고에서 소유된 그 금액하고 지 통장은 분리하여 관리돼야 돼. 분리 관리. 이때는 누굽니까? 누구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노? 거래 당사자의 뭐다? 동의 없이 인출 금지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뭐다? 동의 없이 인출 금지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뭐다? 동의 없이 인출 금지. 뭐 뭔지 알겠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 금지입니다. 그리고 실비약정도 통상적으로 우리 예치 권고제도에 소요되는 실비는 통상 누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겠노? 응?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뭐다? 취득자. 취득자. 이건 중요한 건 반드시 뭐예요? 계공의 이름으로 예치했을 경우에만 이 의무 아닌 의무가 발생된다. 뭐 뭔지 알겠죠? 계공의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이 의무 아닌 의무가 발생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됐고, 다음 다섯 번째, 매도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계약금 등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미리 수령할 수가 없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죠? 됐고, 3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인데 자본시장 금융투자법에서 신탁업자는 예치 명의자, 예치 기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이고, 맞네. 이거는 그죠? 맞고, 다음 우리가 3번이네. 계공사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계공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는 절대로 문제 이런 게 여기서 길게 해도 충분히 커버하겠죠. 중도 인출이 되나 안 되나? 되죠. 얼마든지 됩니다. 그 3번은 3번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인데 계공사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뭐다? 자본시장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뭐다?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한다가 할 수 있다가 그죠? 권고할 수 있다. 그죠? 권고할 수 있다. 3번이 틀립니다. 권고할 수 있다.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어요. 권고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됐고 5번을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다 나오네. 그죠? 5번을 보면은 이 법상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호자에 관한 내용이다.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그자
보시면 1번 예치명의자 거래 당사자 바로 틀립니다. 할 수 없겠죠. 1번은 볼 거 없고 2번 그만 예치명의자는 뭡니까? 누가 돼야 되노? 개공 또는 6개 기관, 그죠? 또 계약금 예치 기간은 보험회사 앞으로 되죠. 보증서 발급도 금융기관 앞으로 되긴 됩니다. 1번 예치 명의자가 틀렸고 2번 예치면 은행의 명의로 되지요. 되고 그리고 기간도 신탁업자 되지요. 발급기간 보증보험회사 되지요. 그죠? 여기서 요거 한번 해볼까? 5번 같은 경우에 3번을 두고도 우리가 보시면 요거 보면 다 끝나쁘잖아. 예치 명의자, 예치 기간, 보증서 발급 기간 요게 그자 사이 소위 말해서 보증서 발급 기간 이게 뭐다 소위 말해서 사전 수령 기간이잖아. 사전 수령 기간 그자 사전 수령 기간. 여기가 됩니까? 여기가 금융기관, 그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증보험회사가 이거는 뭐다? 그렇죠. 보증보험회사, 그죠?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그죠?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하고 뭐다?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봐야 되는 것은 예치 명의자에는 보험회사지만도 보증서 발급 기간은 뭐다?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 뭐 먼저 하겠죠?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인트는 뭐고, 이 보증서 발급 사전 수령 기간이 별도로 있단 말은 뭡니까? 아까 이때까지 배웠잖아. 예치 권고 제도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중도 인출이 된단 말이가 안 된단 말이가? 된다면 얼마든지 중도의 인출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이 말이야. 얼마든지 중도의 인출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이때 사전 수령할 때 누구한테 보증서를 교부하고 사전 인출하노? 예치 명의자입니다. 예치 명의자한테 뭐다? 교부한 후에 인출입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 후에 인출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 후에 인출. 오케이?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 후에 인출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전에는 뭐다? 개공의 명의였을 때는 누구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노? 이때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 금지고, 우리가 사전 수령할 때 지급 보증은 뭐다? 보증서는 뭡니까? 우리가 예치 명의자에게 그러니까 보증서를 교부하고 중도 인출된다. 그죠? 예치 명의자. 도움될 겁니다. 고래 보시면 되겠고. 3번 예치 명의자는 뭐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할 수 있지? 예치 기간엔 공제사업자 되나 안 되나? 응? 되잖아요. 보증서 발급 기간에는요. 신탁업자가 안 되겠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니까. 예치면 보험회사 명의 됩니다. 예치기간은 금융기관 됩니다. 보증서 발급 법원이 틀렸습니다. 그죠? 예치 명의자는 신탁업자 명의 됩니다. 기간이 보증보험회사가 아니죠. 그지? 보험회사인데도 보증보험회사 이건 사전 수령 기간이지. 그죠? 예치 기간은 아니잖아. 예치 기간은 금융기관 공제 신탁회사지 보증보험회사는 아니잖아. 보험회사지 보증보험회사는 아니잖아. 그죠? 고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발급기간도 뭐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죠. 보증서 발급기간도 그죠? 이것도 지금 답은 여러분들이 2번 땡기면 되는데 이거 왜 틀렸는가를 정확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바른 걸로 다 적어놓으면 어디 틀렸다는 거죠.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됐고. 지금 이거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왕언니 누나 따라와요? 어? 따라와? 왕도 어떡하지? 그 보증, 여기는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 아유, 들어간다 봐야 되죠. 그렇지. 보험회사 들어가는데, 보험회사 들어가는데, 보증보험회사는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 예치기간에는.
보험회사 되는데 보증보험회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험은 됐고, 다음 7번. 계공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계공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이 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자. 1번 금융기관이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통상 누가 부담하는 갈래고? 그렇지요. 이전자가 아니고 뭐다? 취득자인데 이 친구는 이전자가 부담한다. 답이 바로 1번이네. 그냥 틀리고. 2, 3, 4, 5는 뭐다? 맞는 말이니까 쭉 보시면 될 것이고. 다음 계공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몇 문제고. 문제도 많네. 이거는 13문제니까 이번 시간 이걸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 자, 우리가 보면은 계공 등의 그자. 계공 등의 우리가 금지행위입니다. 계공 등의 금지행위, 그자. 계공 등의 금지행위, 그자. 페이지 161페이지. 계공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계공 등의 금지행위. 여기서 우리 바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계공하고 계공 등입니다. 계공은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자. 계공 등은 뭐예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입니다. 계공 등은 뭐다? 중개업 종사자 모두입니다. 계공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의미하고 계공 등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당일날 또 계공으로 물었는가 하고 계공 등으로 물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공 등은 뭐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계공 등은. 그러니까 비밀준수 의무 같은 경우는 계공 등이겠지, 그자. 중개보조 다 포함된 그런 거. 그러나 신의성실 공정중개 품위유지는 계공 등 하면 틀리지요. 왜? 중개보조에 빠지니까 그런 의미로 쓰인다 이 말이야. 금지행위도 그러면 이건 계공 등의 금지행위 아이가. 일반인은 적용받나 안 받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이 금지행위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야. 그러고 간혹 지문 나와 이것도 뺏기 나설 수 있다 이 말이야. 조심하시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자, 1번 이 법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자. 다툼이 있으면 판례 한다. 1번 금지행위는 계공사, 소공사, 중개보조 및 계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중개 의뢰인과 같은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를 않는다. 맞잖아. 그래. 의뢰인이 계공사에 금지행위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의뢰인은 금지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의뢰인은 관계없다 그랬잖아.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만 금지행위 하지 말라 했잖아. 의뢰인은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 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계공사의 금지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계공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맞나 안 맞나? 맞지요. 소공은 자격증이 다 맞는데 여기서 1번에 4번부터 해가지고 제재를 봐야 되겠죠. 그죠?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그자. 1번에 4번 같은 경우 자 봅시다. 우리가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금지행위 제재 그자.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봅시다. 행정처분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적으로 뭔가 1호부터 7호까지 전부 다가 제재가 뭐예요? 전부 다가 제재가 뭐다? 상취야 상취. 맞지? 제재가 상취야 상취.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 그래 그죠? 그런데 행정형벌은 좀 달라요. 1호부터 4호까지는 뭡니까? 이거는 1-1이고 5호부터 7호까지는 뭐다?
3-3입니다. 5부터 7호까지는 뭐다? 3-3이다. 그 말입니다. 이 제재를 알아놓으면 좀 도움 되겠죠. 제재를 그지 알아놓으면은. 소공은 여러분요, 이래 보면 돼. 전부 자격정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이 다르고 자격 취소한 건 네 가지 그 밖에 없다면 자격 취소하는 것은 그죠? 맞잖아. 부정취득 자격증 그 양도되어 자격정지기한 중개업무 그죠? 이법 위반 징역형 이것만 자격 취소지. 소공은 전부 자격정지야. 그러니까 금지행위했다 전부 자격정지, 자격정지. 확인 설명 전부 자격정지야. 서명 날이 했다 전부 자격정지야. 계약서 거짓 기재 전부 자격정지란 말이야. 오케이? 전부 자격정지입니다. 2번 이 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공사가 아파트에 매입을 의뢰하여 온 의뢰인에게 개공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였다. 금지가 금지 아이가? 금지. 이게 뭐다? 직접 거래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완벽한 팁을 드리면 여러분 있잖아. 직접 거래라는 단어 나오잖아. 어려워하지 말라니까. 자기 소유가 중요해. 자기 소유의 것을 뭐다? 의뢰인한테 넘기는 거, 그게 직접 거래고, 또 의뢰인 소유의 것을 내가 땡기는 것도 이게 직접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개를 드시고 배우자, 친인척 거 직접 거래 보나 안 보나? 안 본다. 배우자나 친인척은 뭐다? 직접 거래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배우자나 친인척은 직접 거래하고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배우자나 친인척은 직접 거래하고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2번 개공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초과 부분을 반환을 하였다. 금지가 금지 아이가? 이것도 이래 보면 돼. 보수 초과도 이래 보시면 됩니다. 받았을 당시에 초과 받아서 무조건 금지입니다. 그 이후에 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받은 그 자체가 금지입니다. 그 위에 막 동네 후배한테 후리치게 미안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 다음날 수시로 돌려주고 더 줬다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맞잖아 그죠? 사기꾼들 여러분들 표가 안 납니다. 표가 그죠? 잔잔하게 잘합니다. 잘하는 게. 근데 시끄러운 사람 자기도 못 칩니다. 잔잔하게 이런 사람 잘 칩니다. 잘 치거든요. 감정이 다혈질인 사람도 사기 못 칩니다. 잔잔하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빨리 좀 돌아가야 됩니다. 감정의 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의 절제가 안 된 인간은 사기도 못 칩니다. 짱나니까 내뱉어봐야 됩니다. 에이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기는 진짜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도 보면 미국의 MBA 개사고 뭐 이거냐 미국의 무슨 학부 나왔다 이렇게 하면 뭐 아이도 쏙들 여자들 보면 참 신기하다 했다고. 그 얼마 전에 야 죽었다 자살했다 여자 먹힌 거 자살하고 그죠. 아이고 뭐 참 답답하다. 서글퍼 뭐. 금마는 초등학교 학력자 초등이 나와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 여자들이 또 답답한 기라 그죠. 좀 멀쩡한 사람이 미국 학위 받았다 하면 일단 뭐 달리고 또 요즘 좀 있더라도 한국 가든 또 미국 가면 또 뿅간데 또 그자 또 양키 가면 그런다 미국인 가면 좋아가지고 간다. 어리야 이거자. 동양이 한국 가도 지금 뭐 미국 가면 뭐졌노 그자. 이거 그자. 물론 그 자체 결혼하고 이런 거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랑을 보고라도 일단 막 미국 가면 뭐 넘어가 본다 하면 뭐 지가 가고 팔짱 껴 다니면 막 좋아가지고 간다 뭐 되는 거지 않나. 서글퍼 뭐 한 거자. 참나 어쨌든. 과도 좋아하지 말 잘 듣고 뭐 내가 좋아할 수 있겠지만도 어떤 간에 여러분 아이고 이제 앞으로만 이제 뭐 다문화에 내가 가겠지만 이제 뭐 순수 혈통 없지 뭐 이제 뭐 없다 이제 저 군지역 가봐라 뭐 한 반장이 전부 이제 가대 다 합니다. 감장이 반장은 필리핀아 부반장은 베트남 막 이래 한다 하죠. 그걸 갖다 한번 하죠. 다 갖고 치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를 그 자체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참 걱정입니다. 그냥 여자들도 보면 웃긴데 왜 그래? 동네 한국하는 시범 느낀데 안 웃긴 남자들이 또 찾아봤겠 또 외국인 찾을 적 아니거든. 가면 느낀데 또 안 간다니까 또 그죠? 시골 같은 있는데
내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죠. 가장 지금 무풍지대가 저뭡니까 농민 가장 규제가 없고 가장 지금 풀어난 데가 농민 쪽이야. 농촌 쪽이란 말이에요. 농촌 쪽. 다른 건 지금 각종 모든 거 그물망처럼 다 쪼아놨지만도 아직까지 풀이하게 뭡니까 좀 우리 말로 좀 융통성이 봐도 해먹기 좋다 한다 하는 아직까 농촌입니다. 여러분 저 영천 저런데 뭐 금호 이런데 뭐 군지역이나 안강 이런 데 가면 왔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억대 기본입니다. 여러분요 연간 소득이 기본에 깔아놓고 한다니까. 도시 쎄 빠지게 이래가 막 요건 용돈 얻어먹고 밖에 나가서 객값 당하고 이래 겨우겨우 아들하고 그거 사는 것만 아주 막 농사를 그렇게 잘해. 뭐 금리도 없다 하더라고. 저금리고 뭐 좋단다 저든 간에 그래. 바보도 억대 넘어간다. 바보 억대 넘어간다. 그 정도로 농촌은 지금 뭐 호황기 누린다. 호황기 누리거든. 겉으로 보면 다닥하니 한 해 실패하면 다음에 한번 일어서면 되는 기고 그죠. 농사도 어쨌든 뭐 상당히 지금 좋답니다. 뭐라 그럴지. 또 촌에 사는 할머니가 더 나아요. 도시 봐도 몰라 그럴지. 사흘도를 공짜로 그 관광 보내주고 뭐 좋아. 사흘도를 정거당 같은 가면 막 풀로 24시간 에어컨 돌려가면서 점심저녁 다 줍니다. 낮에는 국수 밤에는 고기국 해가지고 맨날 끼리 주고 좋다 진짜. 훨씬 진짜 그래. 우리 엄마한테 뒤시다가 죽겠다 맨날 그죠. 맨날 없는 돈 고기 3일까지 얼마 끼리 줘야 되고 그죠. 그거 가면 그것을 다 마을에서 다 해줘. 마을에서 다 해줍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겉모습이 너무 치네 그렇지. 그 여기서 살다 그 살긴 또 쉽진 않겠지만 또 그것도 큰 뜻을 품고 가지고 한 1, 2년 고생하면 괜찮은 모양이더라고. 괜찮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주 때문에 그죠. 엄마 자기 농사 질 줄 안 학한데 뭐 알고 다 알고 안 하고 모르고 가가지고 배우면 되나. 자기는 안 된다 하면서 절대 못 한다. 전부 가면 지 다 시킨다고. 지도 안 간다 하는데 그지. 여기서 시다발 하는 것도 귀찮은데 촌에 가서 밤매라 논매라 하면 죽겠다 하는 기라 그죠. 자기는 손도 하나 갖다 갈 사람 아니다 하면서 가만 입으로 다 한다. 설마 그렇겠나. 야야 그 가서 내 좀 안 하겠다 하니까 하루만 해봐라. 야야야 가자 자기 오작한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것도 뭐 일리가 있어. 뭐 20년 살아온 마누라도 잘 알겠지 그죠. 어쨌든 그런데 맞아 요새 많이 힘들어요. 막 사는 게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렇고 아이고 막 왜 살까 싶다 그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그래보면 되겠죠. 농사를 사랑하죠. 농촌을 사랑해야 되고 이제 농민들이 그 좋다는 뭐 금리든지 뭐든 간에 그렇게 안 탄단 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개안탑니다. 그죠. 그 몸무가 그것도 먼저 빼먹는 장대랍니다. 그죠. 그것도 많이 그는 막 주름만이다. 도시는 빼빠지게 해봤자 뭐 돌아오는 건 뭐 걸배다 걸배 그죠. 해외여행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에이 참 서글퍼 참. 160페이지 봅시다. 이게 직접거래 알겠죠? 이제 자기 소유의 것을 의뢰인에게 던지는 것이 직접거래고 의뢰인 소유의 것을 자기 거 이게 직접거래. 그러니까 뭐 친인척 거 배우자 재산 이런 것들은 직접거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접거래 한번 보면 2번에 1번 케이스를 완벽하게 직접거래 한번 커버해 보면은 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금지잖아요. 이거 잘 나옵니다.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금지입니다.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금지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매매만 직접 거래가 금지가 아니고 교환이나 그죠? 매매 말고 뭐다? 교환이나 임대차도 다 직접 거래는 금지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도 다 직접 금지고. 그러고 뭐다? 무상에 의한 중개도 뭐다? 직접 거래 금지입니다. 그죠? 무상에 의한 중개도 직접 거래 금지고. 그리고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보수를 그러고 뭡니까? 매매 무상의 중개고. 그러고 우리가 뭡니까? 매매 교환 무상에 의한 중개. 두 개. 이거 다 뭐다? 직접 거래에 해당이 간다 이거. 이거 다 해당입니다. 다 금지 행위에 해당입니다. 뭐 뭐냐겠죠? 매매 교환. 이것도 막 요거 하나 가지고. 일례성 알지 그죠? 일례성의 거래도 다 금지 행위에 해당입니다. 일례성의 거래도 뭐다? 다 금지 행위에 해당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일례성의 거래도 다 금지 행위에 해당입니다. 일례성의 거래도 다 금지 행위에 해당입니다. 요래 보시면 깔끔하게 되겠죠? 일례성의 거래도 다 금지 해당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이때마다 의뢰인은 뭡니까? 의뢰인에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의뢰인이고, 소유자의 뭐란 말입니까? 대리인이나 소유자의 뭐다? 수임인도 제외가 포함입니다. 소유자의 뭐다?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거래는 의뢰인의 직접 거래는 금지하기가. 그럼 결국 뭡니까? 다른 계공이라든지, 그죠? 다른 계공이라든지 제3자를 통한 거래는 뭐다? 이건 금지로 보나 안 보나? 이건 금지에서 빠집니다. 즉 직접 거래의 미해당입니다. 다른 계공을 통해서라든지 제3자를 통한 거래는 직접 거래에서 빠집니다. 다른 계공이라든지 뭐다 제3자를 통한 거래는 직접 거래 빠집니다. 참 법도 만들어가는 것도 참 그자 빠져나가는 말만 더 되나 한번 말로 신나니까 자꾸 내가 한번 말로 직접 거래 한다. 그래도 뭐 아무리 간단하게 커도 후에 의뢰인이 뭐다 조금 뭐 접니까 또 걸면 또 귀찮잖아. 보라야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오빠야 계약서 써도 하면서 한다. 오빠 얼마 줄래? 한 몇만 줄게. 얼마짜린데? 에이 단가 보니까 오빠 많이 먹겠는데 100만 원이 안 되겠다. 200도 200 줄게 써도 보라 저 친구 썼으면 예를 들면 그만 이론적으로는 금지 아니다 이 말이야. 뭔 법이 그런 법이다. 한 건나 예를 들어서 말이야. 하긴 만들어 놔도 나도 좀 신기해 보면 그자. 어차피 직접 거래 막으려고 하면 아예 통째 다 막아보든지 그자. 다른 계공을 통한 것은 그 이래 해놓은 게 막 눈 감고 아왕한 게라. 솔직히 하락한 건 뭐 하락하면 되게 차라리 그자. 괜히 뭐 허울만 이렇게 막 이 질서를 위해서 막 뭐 시세 차익 때문에 그자. 계공이 직접적인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자. 뭐 빠져나갈 걸 스스로 만들어놨다니까. 제3자를 통한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법을 누가 만드노? 있는 나가 만듭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나 판검사나 국회의원입니다. 제일 부동산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사랑해. 얼마나 사랑한다고. 상가 이런 거. 뭐 대동에서로 보면 참 서글프대 참. 그 말 아빠 맨날 합니다. 요즘 참 아라가 참 간대. 딸내보다 간대. 아들 아직까지 뭐 아빠 내 대국내 본전 같은 건물한 게 만들기다 한데 아직은 그를 떼지 종일짜리니까 그죠. 그 제발 만들어 가고 큰 놈은 뭐 저가 되나 가고 간대 야망이 뜬대 그 새끼가.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상가 중에 그 내가 한 게 없잖아. 수백 수천 개 있잖아 그죠. 있는 게죠. 그 상가에만 제대로 똘똘한 강이 가있어. 아니 그 똘똘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도로변 양쪽이 그죠. 하다보면 은행 융자 별로 없이 가있으면 죽을 때까지 몇 배는 묵고 안 살겠나. 기본 베이스에서 뭐 작게는 1, 20억, 많게는 50억, 100억대 건물만 수천 개 쫙 있잖아. 요 남부장에서가 저 범으로타래가 저 어디 갔노? 수성교과 양쪽 도로 한번 봐라 그자. 작게 잡아도 몇십억이고 많게 잡으면 뭐 50억, 100억대 알겠나 그자. 그치? 나는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려고 하는 거자. 나는 가능성이 있지요 뭐 그자. 많이 법니다 많이 번다. 배팅을 되게 많이 번답니다 그자. 많이 벌겠지 뭐 그자. 또 중대학 요새 또 학원 강사라도 1학년 풀어보니까 벌써 연락 옵니다. 의대니까 연락 와가지고 학원 강의하라 하면서 1학년 풀어보다 하대. 풀어가지고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아들 많이 잘 팔린. 그건 잘했는 것 같아. 내가 못하네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 새끼 강사를 가지고 열악하게 돈이 벌었거든. 원장이 가명서락 해가지고 돈도 안 주고 막 그자 이랬다 할때 문제는 교육부에서 그걸 풀어보다 하대. 1학년도 할 수 있도록 이제 풀어보다 하대. 9월 4일부터 아마 시행될 기라 그자 하는데 벌써 연락 옵니다. 지원 다니는 학원에서 강의하라고 그자. 메인은 안 떼어줍니다. 지금 좀 심각하게 고민한다 하지. 고민해가지고 한번 보는데 그뭐 인방 500천 스타트 하는 길에 스타트를 그 여러분 500천 스타트 해보면 괜찮아 그래. 아바이 뭐 나왔다 했다 그지. 그래 본카드 가지고 한 2년 바짝 벌어가지고 아빠 뭐 좀 벌어가지고 격한데 뭐 모르지 뭐 그지. 아직은 뭐 그지. 그래 그 나도 보면 참 모르겠어. 날 닮았으면 좀 재능이 있을 끼고 강의 쪽에. 없으면 뭐 할 수 없었고 그죠. 전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보시고 나의 피를 50% 물어봤는데 저것만 피 받았으면 끝장이지 뭐 그죠. 완전히 끝장이지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 할 줄 아는 게. 그 날 닮아야 다행이지 그나마 그죠. 너무 다행입니다. 보시고 자 일단 고래 보시면 큰 물이 없겠지 그죠. 고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160페이지 우리가 보시면은 이게 2번에 1번이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가 그런 식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직접 거래는 다시 한 번 하지만 아마 대한민국 출제위원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도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는 직접 거래 그 이상을 뺏기내기 나는 어렵다 봅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데 이 내용만 커버하면 직접 거래는 커버합니다.
우리 금융에서 제일 많이 뺏기는 게 직접거래입니다, 솔직히. 그러고 대상물 매매업하고 그냥 그걸 제일 장난질 많이 칩니다. 나머지 조금만 알아도 크게 여러분들이 어긋나진 않을 거야. 그죠? 한 문항 거의 매년 나와요. 2, 3, 4, 5 봅시다. 2번 개공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을 알면서 보수를 받았으나 초과 부분을 반이 금지입니다. 금지. 그죠? 초과 부분을 반환했다. 금지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받았을 때 그 당시가 이미 초과했으면 금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하나 던지면 자꾸 한 칼라 높여가지고 이 개공 등의 금지행위는 효력 규제입니까? 단속 규제입니까? 이 단속 규제에 대해 잘한다 그래. 그러면 만약에 효력 규제 같으면 어디냐? 이 금지행위에 한 계약이 전부 다 무효돼야 돼요. 근데 금지행위에 한 계약이 무효가 유효하나? 유효하잖아. 보수 청구권 인정받잖아. 제재받는 건 별도란 말이야. 계약의 효력은 인정받잖아. 근데 유일하게 금지행위 중에 효력 규정한 게 있대. 그건 니 진짜 큰일 났다. 니 그럼 만드는 게 금지행위 7개 중에 토지거래가 있나? 없잖아. 7은 뭔데? 그게 아니잖아. 증서도 아니다. 야, wak하노. 효력 규정 한 게 있대. 그 증서형 계약 중에 계약은 인정받잖아. 효력이. 초과보수. 초과보수는 뭐고? 보수 자체가 또 무효하면 안 된대. 초과받은 보수가 무효지 보수 자체가 무효는 아니잖아. 만약에 우리가 법정보수 초과했다. 이건 효력규제나 무효잖아. 이때 무효는 보수 자체가 무효하면 또 틀립니다. 초과받은 보수가 무효지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일단 보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법인인 개공사가 이사업체를 운영을 하였다. 이거 안 되잖아. 그죠? 금지야 이거. 기가 찬다. 금기가 차. 자기야 보라 누나야. 우리 금지행위 조문 7개에는 이사업체 운영이 없잖아. 그 문제 타이틀을 잡으란 말이야. 이건 법인 개공이 겸업범 위반이지 금지행위하고는 관계없잖아. 이거 내 말 생각하면 잘 틀리겠더라.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고 맞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건 맞다는 것 때문에 거의 여러분 금지행위 밀어푼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2번 문제 내면 뭐다? 보라 같은 누나도 마찬가지만 또 공부를 좀 하는 상위권들이나 중상위권들 뭐다? 이거 좀 헷갈린다. 답업대한다 할게 잠깐만. 근데 이거 금지 아닙니다. 이거는 금지 행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그걸 물었지. 야가 지금 겸업범 위반이지. 이사업체 운영은 겸업범 위반이지 금지 행위와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 타이틀 이미 그게 다르잖아. 타이틀이 그죠? 3번 금지행위 아닙니다. 4번 개공사가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자에게 자신의 명의 이용, 당연히 무등록 개공 협력행위입니다. 옆에 적어놔고 있어. 모르고 한 경우 금지행위 미해당 적어놔고 있어. 그럼 공부 다 끝나쁘잖아. 모르고 한 경우 금지행위 미해당입니다. 모르고 한 경우 뭐다? 금지행위 미해당입니다. 그렇죠. 알면서 그자와 명의는 이게 뭐다? 금지다. 모르고 했는 경우는 뭐다? 금지행위에서 빠집니다. 그래 보시고. 5번 개공사가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례에 부동산 매매를 하고 차액을 남겼다. 금지가 금지 아이가. 이거 왜 일회성인데 왜 금지고? 그렇지요. 왜 매매업이고 일회성 했는데? 일례자 일례. 뭐 그래도 일례는 금지 아닌데. 대상물의 매매는 금지가 아니잖아 자기야. 대상물의 매매는 금지 아니잖아. 업으로 해야만이 금지 아이가. 그래. 업이 아니잖아. 일례자 일례. 답을 해서 막 끼워였지 마.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자기야 아까 중개나 중개업은 뭐로 판단하겠노?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겠잖아. 객관적이고 외형에 따라 판단한다 그랬잖아. 사업자 등록을 마쳤단 말은 뭐고 이미 개설 등록했는 거 똑같은 거 아이가. 근데 이건 한 번만 더 업으로 보겠다. 그래 접근해야 되지. 맞잖아. 사업자 등록했단 말은 이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단 말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통념에 따라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외형에 따라 판단한다 그랬잖아. 그래 이건 일례 들어가도록 업인 거야.
오케이? 그 말이야. 이리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지. 막연히 3번이 답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 보시면 안 돼. 3번만 풀고 좀 쉬었다가 금지행위 좀 더 합시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 직접거래 금지행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던 점이 전제가 돼야 되나 전제 안 돼야 되나. 전제 그 의뢰 받았다는 걸 금지, 의뢰했는 게 그게 금지인 것이 의뢰 안 받는데 무슨 금지고 말이야. 그죠? 당연히 3번이단 말이야. 별거 없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은 4번부터 해가 한 10분 20분 더 하고 그죠? 보수 더 가야 되겠다. 금지행위 여러분 조금 더 합시다. 좀 쉬었다가 162페이지 4번부터 들어갈게요. 162페이지 4번부터 좀 쉬었다 할게요.